안녕하십니까. 본 강좌는 2019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 안내 시간으로 사업 운영 시 종사자가 기본적으로 숙지하여야 할 지침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교재는 기관에 배포해드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 안내 책자나 차세대 통합 업무 시스템 공익시장형 메뉴의 공지사항에 배포해드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 안내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강좌의 학습 목표는 첫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공익활동 사업을 이해하고 운영 방법에 대해 습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서비스형 사업을 이해하고 운영 방법에 대해 습득할 수 있습니다. 넷째, 시장형 사업단 사업을 이해하고 운영 방법에 대해 습득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인력 파견형 사업단 사업을 이해하고 운영 방법에 대해 습득할 수 있습니다. 1차 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총괄 운영 시간으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이해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본적으로 숙지하여야 할 공통 운영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추진 목적은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을 기여하기 위함이며 노인복지법과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어떤 유형의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은 활동 성격에 따라 봉사와 근로 형태로 나누어지는데 봉사 형태인 노인사회활동은 공익활동과 재능나눔 활동 사업 유형이 있으며 만 65세 이상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로 형태인 노인 일자리는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 인력 파견형 사업단, 시니어 인턴십, 고령자 친화기업, 기업 연계형 사업 유형으로 나누어 연중 추진되고 사회서비스형은 만 65세 이상, 사회서비스형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 유형은 만 60세 이상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본 강좌에서는 노인사회활동의 공익활동과 노인 일자리의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 인력 파견형 사업단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사회활동인 공익활동은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활동으로서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 활동의 유형이 있는데 2차 시 노인사회활동 사업 운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형은 취약계층 지원시설 및 돌봄시설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아동시설 지원, 청소년시설 지원, 장애인시설 지원, 취약가정시설 지원, 노인시설 지원, 기타 시설 지원의 유형이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인 시장형 사업단은 노인 적합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을 연중 공동 운영하여 수익과 함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공동작업형, 제조 판매형, 서비스 제공형의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인력 파견형 사업단은 수요처의 업무 능력을 보유한 노인을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하게 하는 일자리입니다. 시장형 사업단과 인력 파견형 사업단에 대해 3차 시 노인 일자리 사업 운영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1인당 예산 지원 기준은 사업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데 공익활동은 활동 기간에 따라
9개월 사업과 12개월 연중 사업으로 나누어지고 9개월 사업은 1인당 활동비 원 27만 원에 부대 경비 연간 14만 원, 총 257만 원. 12개월 연중 사업은 활동비 월 27만 원과 부대 경비 연간 16만 원, 총 3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장형 사업단은 1인당 연간 230만 원, 인력 파견형 사업단은 1인당 연간 15만 원의 사업비를 각각 지원하고 있으며 수행기관 전담 인력 인건비는 월간 174만 6천 원에 퇴직 적립금을 포함하여 총 2,269만 8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사업 추진 단계별로 역할 주체와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1단계는 기본계획 수립 단계로서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는 각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게 됩니다. 시군구별 총괄 운영계획서 수립과 수행기관 선정 및 위탁계약 체결도 2단계에서 진행됩니다. 사업 추진 2단계는 사업 운영계획 수립 과정으로 수행기관이 단위사업 운영계획서를 업무 시스템에 등록하여 심사 절차를 거쳐 승인받는 단계입니다. 3단계는 사업 추진 준비 단계로 수행기관은 사업 시작을 위해 참여자를 공개 모집하여 선발하고 수요처나 수혜자를 발굴 및 선정하여 업무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4단계는 참여자 교육 단계로 수행기관은 선발된 참여자가 활동을 적절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교육을 포함하여 소양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단계입니다. 5단계는 사업관리 단계로 수행기관은 참여자 활동이나 근무관리와 활동비나 임금을 지급하는 등 사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6단계로 사업평가 단계입니다. 수행기관은 사업평가를 위해 참여자 및 수요처나 수혜자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에 대한 종합 분석 및 점검을 통해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럼 사업 추진 단계별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기본계획 수립 단계로 시군구가 기본계획 수립 후 총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등록하여야 하는데 이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조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현황 및 지역 주민 욕구조사, 자원조사 등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수행 기반을 마련하고 타당성 분석, 수요처 및 사업 실행 효과 등 사업 가능성과 타당성을 분석합니다. 예산 규모와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시군구는 사업 운영 총괄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계획서는 주요 사업 내용 및 경험, 수행기관 선정 계획, 수행기관 및 참여자 관리, 사업 관리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시군구별 사업 운영 총괄 계획을 수립하면 업무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총괄 운영 계획을 수립하면 수행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 프로그램 선정을 위해 사업 신청을 공고하여 접수하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위원회를 구성 및 개최하여 신청 기관에 대해 사업 수행 적격성 심사를 거쳐 적격 수행기관을 선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선정 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수행기관을 지정하게 됩니다. 다만 전년도 사업 추진이 적격한 수행기관에 대해서는 공고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 및 위탁계약 체결을 통해 재지정 가능합니다. 시장형 사업단과 인력 파견형 사업단은 반드시 사업단별로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2단계 사업운영계획 수립 단계입니다. 수행기관으로 지정되면
수행기관은 사업 추진을 위한 단위 사업 계획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사업 유형별로 심사 단계에 차이가 있는데 공익활동과 사회서비스형은 사업 계획을 전산 등록하면 시군구에서 자체 심사를 거치고 시도가 최종 심사를 통해 사업을 승인하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시장형 사업단과 인력 파견형 사업단을 운영하기 위한 수행기관은 사업 계획을 업무 시스템에 등록하면 시군구 1차 심사, 시도 2차 심사를 거쳐 복지부가 최종 심사를 수행합니다. 복지부 최종 심사는 사업을 위탁 관리하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수행하게 됩니다. 수행기관의 인력 파견형 사업단 사업계획서의 최소 사업량은 100명 이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다음은 3단계 사업 추진 준비 단계로서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참여자를 공개 모집하여 선발하여야 합니다. 노인 일자리 유형에 따라 참여자 모집 방법 및 선발 자격의 차이가 있는데 공익활동은 인근 수행기관이나 시군구가 통합 모집하여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발하여야 합니다. 사회서비스형은 지자체의 주도로 통합 모집하여 수행기관별로 선발하며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참여 가능하며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시니어 컨설턴트 등에 한해 만 60세 이상도 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시장형 사업단과 인력 파견형 사업단 참여자 모집은 수행기관이 자체 공개 모집하여 만 60세 이상자 중 사업 특성에 적합한 자를 선발해야 하고 공고 미실시에 따른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홈페이지나 언론 등을 활용하여 공개로 모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원의 행복이음 및 복지로에 연계하여 공고됩니다. 사업 추진 준비 단계에서 참여자를 선발하면 참여자의 원활한 활동과 안전을 위해 공익활동과 시장형 사업단 참여자 대상으로 소양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공익활동은 안전교육 3시간 포함 활동교육을 12시간 이상 실시하고 사회서비스형은 안전교육 2시간 이상을 포함하여 소양교육 12시간 이상 직무교육 6시간 이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시장형 사업단은 안전교육 2시간 이상 포함하여 소양교육 3시간 이상, 직무교육 5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참여자 선발이나 참여자 관리를 위해 부적격자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참여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북한 이탈주민 등의 사유로 인한 의료급여 1종 수급자와 시장형 사업단 신청자 중 의료급여 2종 수급자는 참여 가능합니다.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 참여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예시로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중복하여 참여하는 경우나 정부 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과 활동 일자가 중복되는 경우, 마지막으로 정부 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 3개 이상을 참여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포함하여 정부 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 사업에 중복 참여하며 활동비를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수급 관리 규정에 의거 부정수급자로 간주되어 해당 시점부터의 활동비를 환수하고 당해 연도와 임년도의 사업 참여가 제한되오니 참여자에게 중복 참여에 따른 페널티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행기관은 업무 시스템 내 사후 관리의 중복수급자 관리 메뉴를 통해 해당 명단을 확인할 수 있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도 중복 참여자에 대해 일모화 시스템을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지자체를 통해 해당 명단을 송부하고 있으니 중복 참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도 부적격자로 참여가 제한되지만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 사업단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 인력파견형 사업단 참여자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 여부는 참여 신청자를 업무 시스템에 등록 시 사회보장정보 시스템과 최초 1회 연계하여 업무 시스템의 결과를 제공하고 사업 기간 중 상시 점검을 통해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자격 변동 의심자 명단을 업무 시스템에 제공하고 있으니 수행기관은 의심자 확인 및 조치 결과를 업무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 1등급부터 5등급까지와 인지지원 등급 판정자도 부적격자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부적격자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행기관에서는 부적격자 확인 즉시 해당 사업 참여를 중단 조치하고 이후 참여 시 2년간 중점 관리하여야 합니다. 단, 자격 변동에 따른 부적격자가 참여 가능한 다른 사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공익활동 참여 도중 기초연금 수급 자격 변동으로 부적격자가 시장형 사업에 재참여 가능합니다. 이때 자격 변동 후 수령한 활동비는 활동 사실이 명백하면 지급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익활동 노노케어 수혜자도 당해연도 노노케어 유형에 참여할 수 없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와 수행기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정수급 관리도 유의하여야 하는데 부정수급 주요 유형으로는 수행기관이 허위 문서 등을 통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미참여자가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미참여자의 부정수급 사례는 미참여자를 허위로 등재하거나 활동 시간을 늘려 활동 일지를 허위 작성하여 활동비를 지급받거나 배우자나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참여 및 대리 참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타부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중복 참여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부정수급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위탁협약 내용과 상이한 업무 수행 등입니다. 지자체가 수행기관의 부정수급 적발 시 부정집행 및 수급한 지원금을 회수하고 당해연도 협약 취소와 익년도 참여 제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참여자의 부정수급 확인 시 수행기관은 부정수급 기관 지급된 활동비나 임금을 환수하고 당해연도 참여 중단과 다음 연도 참여를 제한하고 지자체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참여자가 활동비를 부정하게 수급한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5년간 참여를 금지하고 시장형 사업단 참여자가 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중복 참여하며 임금을 수령한 경우 근무 시점까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부정수급자에게 활동비를 환수하였을 경우 업무 시스템 환수 처리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 시스템에 부정수급 해당 월이 마감되어 있으면 먼저 지자체에 해당 월 마감 해제를 요청 후 업무 시스템에 해당 월 참여자 활동비 환수 금액만큼 미집행 처리하고 다시 마감 처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월 활동비 15만 원 환수 시 15만 원 제외한 지급 금액을 활동비로 등록하면 됩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 일반 사항으로 전담 인력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담 인력은 시도에 배치되는 전담 인력과 수행기관 배치 전담 인력으로 역할이 나뉘어지는데 시도 전담 인력은 지자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총괄하는 시도의 업무를 전담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에 배치되는 상근 인력으로 각 시도에 한 명씩 배정되어 시도별 사업 추진 관리와 예산 배분 및 집행 관리 지원, 평가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일 12개월 근무하며 월 189만 3천 원 이내 지원하여 시도별 탄력 운영됩니다. 수행기관 전담인력은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민간 수행기관이나 시군구의 업무를 전담 지원하기 위해 배치되는 상근 인력으로 참여노인 150명당 1명 기준으로 배치되는데 사업령과 사업 유형에 따라 지자체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일에 12개월 근무하게 되며 월 174만 6천 원을 지원합니다. 전담인력 주요 업무는 참여노인 모집 및 선발, 참여자 교육과 활동관리 지원 업무와 참여자 활동비나 임금 지급과 전산 시스템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전담 인력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이외 업무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전담 인력이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지급 가능하고 근무 기간이 다음 해까지 계약 시 당해연도 퇴직금에 대해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전담 인력을 금년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12개월 근로계약 시 인건비와 퇴직금 처리 방법은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분 퇴직금을 적립하여 다음 연도 1월 퇴직금과 같이 관리하시면 됩니다. 다음 연도 1월 인건비는 올해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으므로 당해연도 마감 및 정산하여 반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전담인력 퇴직금은 사업 예산 및 기존 직원 퇴직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12개월 미만으로 근로계약 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전담 인력의 인건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행기관 전담 인력이 중도 입퇴사로 인해 한 달 만근을 채우지 못한 경우 인건비는 주휴일과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근무 일수만큼 1급을 처리하면 되는데 2019년 1급은 월급여 174만 6천 원 기준에 209시간을 나누어 1일 8시간을 곱하면 66,832원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수행기관 전담인력이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월 15일 근무 시 102,48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담인력이 중도 퇴사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전담인력을 신규 채용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전담인력의 상세 직무는 별도로 제공되는 전담인력 직무 이해 과목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단 팀장 운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행기관 담당자의 현장 업무 지원 및 보조를 위하여 사업단 참여자 중 팀장을 운영할 수 있는데 참여인원 10명당 팀장 1명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사업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팀장 수당은 예산 범위 내에서 3만 원 이내 부대 경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무 시스템 사용자 등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포털 또는 현장 교육 등을 통해 연 2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통합 관제 운영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취급 시 자동으로 의심사례 대상자로 선정되며 대상자 선정 시 차세대 통합 업무 지원 시스템 마이페이지의 소명 처리 화면에서 기한 내 소명 답변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예산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행기관은 예산 집행 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전용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산서에 의한 계좌 이체를 원칙으로 하고 이 나라도움을 이용하여 등록, 교부, 집행, 정산 및 정보고시 등 보조금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단,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사용 복지시설은
기존 시설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 예산 중 회계 연도까지 사용하지 않은 불용액과 보조금 통장에 발생한 이자는 지자체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예산과 전담인력 퇴직 적립금, 시장형 사업단별 사업비는 각각 별도 계좌로 구분 계리하여야 하며 참여자 활동비 및 임금을 활동 매월 말일 전까지 지급하고 업무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고 참여자 활동비는 본인 통장으로 입금을 원칙으로 하는데 금융거래가 불가한 경우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 지급 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1차 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2차 시에는 공익활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차 시에 뵙겠습니다.